간단히 말해 잠에 푹 들게 되면 뇌에서 세탁기가 돌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잠에 든 동안 뇌척수액이 뇌의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노폐물을 빼내기 때문에 그만큼 잠이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에 이해가 되도록 핵심만 짚는 한방닥터 이동민입니다. 매일 우리가 식사를 거르더라도 이건 거르지 않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잠입니다. 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40%만이 자신의 수면에 만족하고 평균 수면 시간이 6.5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반드시 양질의 잠이 필요한 이유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면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 저하, 심장마비야 고혈압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위험, 우울증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치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만 60세에서 69세의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한 질병은 바로 치매였습니다. 치매가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분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변에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고 자식들도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 참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치매에 걸린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뇌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뇌에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찌꺼기들을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찌꺼기들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의 뇌를 우리가 생활하는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안이 어질러지잖아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이 어질러진 물건들에 해당합니다. 만약 집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난장판으로 변하게 되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쌓이는 먼지와 어질러진 물건들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죠. 너무 난장판으로 변해서 더 이상 치워지지 않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때에는 바로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뇌 속 노폐물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치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언제 뇌를 청소할까요? 많은 분들이 뇌가 청소되는 원리를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뇌를 청소하는 것은 바로 혈액도 아니고 백혈구도 아니고 바로 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뇌를 물리적, 면역학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완충 역할 외에도 뇌척수액에는 다른 기능이 또 있습니다. 바로 뇌를 청소하는 기능인데요. 뇌가 잠에 들면 신경세포 활동이 정지되면서 뇌에서 혈액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자리를 척수액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숙면에 들어가면 뇌의 구석구석에 척수액이 돌아다니면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전부 다 수거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 잠에 푹 들게 되면 뇌에서 세탁기가 돌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잠에 든 동안 뇌척수액이 뇌의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노폐물을 빼내기 때문에 그만큼 잠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뇌를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뇌를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밤새 뇌에 쌓였던 노폐물들을 수거한 뇌척수액은 뇌 속을 돌아다니다 뇌막 림프관을 통해 다시 빠져나가게 되고 뇌가 다음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깨끗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림프관 배출 기능이 떨어져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는데 그때 치매가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수면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 높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입니다. 코르티졸은 스트레스가 높을 때 우리 신체 기관 중 콩팥의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뇌를 흥분시켜서 깨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르티졸은 아침에 많이 나와야 되는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코르티졸이 나오지 않게 되면 오전에 이렇게 해롱해롱 하게 되는데요. 오후 3시부터는 코르티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녁 시간이 되면 완전 바닥나야 되는 호르몬입니다. 만약 저녁에 코르티졸이 나오게 되면 당연하게 뇌는 질 높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르티졸이 분비되는 행동을 자기 전에는 절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화난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워서 계속 잠을 설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과격한 운동, 그리고 과한 사우나, 그리고 화를 내거나 자극적인 영화 등을 보면 코르티졸이 분비되기 때문에 해가 떨어졌다? 절대 화를 내시거나 과격한 운동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멜라토닌입니다. 해가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몸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려면 빛이 없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뭘 하죠? 바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핸드폰과 인공 조명에 노출되면 뇌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멜라토닌의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어느새 12시, 1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누워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핸드폰 화면에는 짧은 파장의 블루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녁에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너무 흥미진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멀리하는 습관부터가 숙면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을 푹 자야 하는 이유와 숙면을 위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한방에 이해될 수 있는 건강정보 더 열심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